네, 안녕하세요. 마이비리그의 오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혁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셋이서 오늘 촬영하게 되는 거는 저희 저번 주에 도쿄에 다녀왔거든요. 도쿄에 약간 좀 저는 뭐 옷 찾으러 오늘 입은 양복 찾으러 갔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김에 겸사겸사 같이 여행차 같이 셋이서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이후 이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자, 오늘 그래도 한 번씩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시니까 아실 테고. 자, 우리 맨 끝에 있는 네, 저는 양복 재단사 하고 있는 콜린입니다. 네, 뭐 많이 보셨겠지만 가운데 우리 저는 마이비리그 시즌2 오씨와 함께하고 있는 혁 부장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로 짧게 도쿄를 다녀왔는데 그 이제 뒷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뭐 수요일 날 몇 시 비행기로 갔지 우리? 8시 반. 8시 반이었지? 6시, 그치? 우리 여덟- 여기 여덟 시 돌아오시 반. 여기는 모인 건 5시 반에 모였고 5시 반에 모여가지고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갔는데 뭐 날도 좋았고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가지고 잘 다녀왔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 저기 테일러 케이드 오늘 입고 있는 슈트가 테일러 케이드 슈트거든요. 이거 테일러 케이드 슈트인데 근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완성이 돼서 찾은 것 같습니다. 뭐 재작년에 가서 주문하고 작년에 가서 가봉하고 이제 올해 가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슈트 얘기도 조금 이제 할 거고, 그리고 가서 뭐 재밌었던 우리 기억에 남는 것들 뭐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해보려고 하는데 3년 동안 걸려가지고 이 양복 하나 만들려고 고생 좀 했습니다. 예. 제가 또 살면서 그래도 옷에다 가장 큰 돈 써본 거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네. 이 양복 주문하면서 뭐 좋은 옷들 나름 입어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로 된 고급 슈트를 입어보는 건 또 처음인데 아주 몇 가지 감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 옷을 또 찾고 입으면서 또 옷 얘기는 조금 이따가 같이 나누도록 하고, 자, 이거 뭐 비행기 사진이네요. 우리 가던 네, 날아가던 이제 뭐 비행기 시간 사진인데. 순으로 어차피 저희 여행이 1박 2일로 짧고 굵었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혁 부장 도쿄를 얼마 만에 가는 거였습니까? 저는 한 10년 만에 간 것 같아요. 10년 만에. 네. 뭐 어땠습니까? 조금 그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옛날에 이렇게 한국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그래요? 10년 전에 약간 가서 네, 불편한 일을 당했나요, 좀?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랄까 이렇게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또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어떤 그 K 문화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랬군요. 그런 자리였습니다. BTS를 비롯해갖고 저희 일단 뭐 K-아이돌. 굉장히 BTS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 남성들이 그래도 좀 어디 가서 좀 쩌리가 안 되게 만드는데 한몫해 준 것 그런 같아가지고 것 같습니다. 굉장히 BTS에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우리 콜리는 또 이번에 두 번째 예. 간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 간 거죠? 늘 재밌었죠, 그래도. 네, 저번에도 재밌었고 응. 이번에는 조금 아. 더 즐거웠다. 그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난번에 둘이 왜 갔었는지. 아, 작년에 저 이제 이거 옷 가봉하러 갈 때 이제 콜린이 이제 또 아메리칸 스타일 재단사로서 한국에는 유일한 또 제가 볼 때는 사람이다 보니까 견학차 같이 간 거죠, 견학차. 네네. 테일러 케이드 네. 가가지고 그 테일러 케이드 사장님 성함이 야마모토 유에인데 그 야마모토 선생에게 뭐 어떤 뭐 참조하고 참고할 게 있을까 이제 견학차 갔는데 너무 그래도 이제 좋았던 거는 야마모토 선생이 이제 한국에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의 옷을 재단하는 재단사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갔을 때 또 설이가 콜린이 그 재단해준 양복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양복을 이 친구가 재단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청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 재단하냐고 하면서 이제 뭐 그런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만의 그 연대감이 있잖아요. 또 그런 연대감이 생겼는지
나름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서리한테 가감 없이 알려줬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거 옷 타러 갔을 때는 굉장히 경계했거든요, 저를. 아, 그러면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콜린이랑 같이 그때는 간 게 안 갔어요.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콜린이 안 갔고. 아, 그럼 지금 저희 여행이 세 번째 세 방문이네요. 번째. 아. 저는 이제 세 번째죠. 아, 그 첫 번째의 그 스토리가 네. 굉장히 재밌는데 네.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처음에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재작년에 그 리넥츠 팀이랑 그때 이제 리넥츠 어떤 뭐랄까 사진들, 마케팅용 뭐 그런 이미지들이랑 그리고 그쪽에 있는 거래처들 미팅차 그때 가는데 그때 껴서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적이 이제 테일러케드 슈트 주문하는 거였으니까 그때 껴서 갔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활동하는데 저랑 그 리넥츠에 있는 친구 한 명이랑 이렇게 또 다른 한 명이랑 셋이서 테일러케드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팔로우는 이런- 이미 하고 있었고. 네, 멘즈웨어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인사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갔는데 옷을 이제 주문하고 싶다 했더니 냉랭해. 냉랭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샵의 룰은 그 옷 타는 사람에게는 옷을 판매하지 않는다가 이제 테일러케드 룰이라는 거야. 테일러에게는 테일러에게는 옷을 판매하지 않는다. 아, 독특한 룰입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하려고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돌아오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본어도 당연히 안 되고, 영어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같이 간 친구가 영어를 좀 해가지고 통역으로 이렇게 좀 하긴 했는데, 이 감정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내 않죠.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영어로 이제 통역해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냥 제가 그냥 번역기 켜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번역기를 꺼냈지 그냥. 팝하고 꺼내셨네요. 중간에 그냥 테이블에 놓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서울에서 좀 아메리칸 스타일의 컨셉으로 한 10년 정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에서 이제 저밖에 안 하고 있고 최초죠. 이런 최고. 류의 콘셉트와 스타일을 좀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좀 심적으로 외로움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테일러 케이드를 알게 된 게 한 2019년? 2020년? 그 경쯤에 테일러 케이드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의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일본에는 이런 스타일의 이 업을 나보다 먼저 하신 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많은 길라잡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 하면서 이렇게 서울에서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옷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내가 얘기를 했지. 혹시 카피라든지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네. 물어봤어 그냥. 네. 그랬더니 뭐 그런 부분도 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서울에서 한국에서 좀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은 테일러 케이드 옷을 서울에서 이제 소개하고 내가 직접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지 그런 좀 경박한 행동은 하지 않을 사람이니 믿어달라고 네. 그렇게 진정스럽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선생님은 뭐 한 마음을 여신 건가요? 굉장히 이렇게 진중한 표정으로 이렇게 좀 약 한 1분여 가량 정도 이렇게 생산을 쫙 하더니 오케이. 너 나이스 가이 같다고. You nice guy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 원단 뭘로 할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됐지. 잘. 그게 첫 번째 방문이에요? 두 번째 방문? 첫 방문이 첫 방문. 그럼 3년 전에 3년. 이미 첫 방문 때 이제 체촌 다 하고 주문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그때 가서 이제 뭐 이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고 그냥 케이드 하우스 스타일로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주문했어. 저는 전혀 관여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추천하는 원단과 추천하는 스타일과 추천하는 컬러로 그냥 테일러 케이드 가장 테일러 케이드스럽게 하나 해달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문한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방문에서는 왜 옷을 안 찾았어요? 가봉. 아,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가봉. 주문한 아하, 거고 아하. 두 번째는 이제 가봉. 설이랑 작년에 갔을 때는 이제 가봉하러 간 와, 거였고. 이거 대장정이네요. 네. 양복 한 벌을 나름 위해서. 그치 3년 1년에 한 번씩 네. 이걸 위해서 일본 도쿄를 방문했으니까 네. 나름 나한테는 좀 긴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었어. 와, 그 대장정에 제가 함께 참여하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 영광입니다. 또 이제 협부장이 또 같이 가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처음 갔을 때도 그랬고, 뭐 두 번째 갔을 때도 그랬고, 세 번째 갔을 때도 그랬고, 일본에 이제 그 코우스케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 생겼으니까. 아, 그쵸. 처음에 갔을 때부터 이제 코우스케랑은 내가 원래 인스타그램으로 약간 서로 뭐 인사하는 정도였거든. 네. 약간 서로 칭찬하는 느낌으로. 네. 너 멋있다. 너 인스타그램 사진 내가 좀 써도 되냐? 뭐 이런 거 먼저 물어봤었어 내가. 네.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아이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했었거든. 뭐 일주일에 하나씩 그런 아이비 스타일의 영감이 될 만한 이미지들을 내가 인스타그램 올리면서 뭐 그 착용자 인물에 대한 설명과 뭐 스타일에 대한 간략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그때 할 때여가지고 코스케 사진을 내가 그때 썼거든. 그래서 물어봤지. 너 스타일 진짜 멋있는데 우리 인스타그램에 내가 이런 걸 하는데 너를 좀 이렇게 올려도 되겠냐? 했더니 뭐 흔쾌히 올려라 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이제 트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부가 설명을 하면 코우스케는 이제 일본인이고 그렇게 이제 IB라는 같은 코드를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된 그런 친구고 그렇죠. 또 최근에 또 한국에 일로 왔었죠. 그렇죠. 그 친구는 이제 일본의 카마쿠라 셔츠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네. 그 아이비 그러니까 클래식 라인이라고 하는 아이비 스타일이랑 예전 그런 아이비 스타일 복각하는 그 라인에 이제 몸담고 있지.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인이 또 국내는 랜덤워크에서 수입하고 있고 그 라인을. 그래서 이제 트렁크 쇼를 위해서 한국도 자주 오고 음. 또 이제 가마쿠라 셔츠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오래된 회사죠. 네, 셔츠만 뭐 100년 이상 만든 그런 100년 안 됐어요. 아, 100년 안 됐나요? 100년 안 됐고 그 카마쿠라 셔츠 사장님이 의 아버지가 원래 예전에 반자켓 반자켓에 매장을 운영하시던 분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이어받아서 이제 반자켓 망하고 난 다음에 카마쿠라 셔츠 창업하신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메토라라는 책에도 이제 소개가 되시죠. 네, 소개가 나오고 심지어 그 W 데이비드 막스라고 하는 아메토라의 그 저자가 그 카마쿠라 사장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소개받게 돼. 그 이제 아이비 레전드들을 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물꼬가 터지는 역할을 해주시지. 그 작가가 그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지금 이 발생하고 있는 일에는 그 핵심에 이제 IB라는 코드가 있다. 아이비라는 코드가 있죠. 네,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이제 1차, 2차, 3차 했는데 우리는 이번 3차 간 그렇게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가자마자 우리 이제 숙소가 우에노였으니까 네. 그 이제 나리타 공항에서 우에노까지는 그 스카이라이너라고 한 방에 가는 고속 열차가 있어가지고 금방 가잖아요. 뭐 1시간도 안 걸리니까. 네.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숙소에서 짐 두고서는 가자마자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우에노 쪽으로 우에노 그 시장 쪽으로 갔죠. 네. 갔는데 역시 그런 여행지 가면은 한 끼 한 끼 먹는 것마다 굉장히 나름 좀 그래도 심사숙고하면서 먹어야 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카이러너 가는 열차에서 그 토요비의 미식이라고 일본 분이 하는 그런 음식 유튜버가 유튜버. 있는데 네. 그분 유튜브를 한번 쫙 봤지. 이제 그분 유튜브 들어가면은 맨 그 썸네일에다가 동네를 다 써놔가지고 검색하기 되게 좋아. 뭐 아사쿠사, 뭐 우에노, 뭐 긴자, 뭐 시부야 이렇게 다 써놔가지고 그래서 역시 우에노 걸 딱 봤더니 그분이 이제 갔던 스시집이 있길래 이제 거기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네. 여기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제가 느낀 거는 그 옛날 10년 전에도 느꼈지만 그 일본 음식점들의 특징은 그 아주 작은 가게라도 뒤에. 위에 있습니다. 네. 얘기해. 굉장히 뭐랄까 그 가격값은 다 한다. 돈값은 한다. 네. 음. 그리고 굉장히 그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뭐랄까 열과 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준다.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프로 정신이랄까요? 약간 장인 정신. 장인의 아우라가 좀 느껴지는 네, 분들이 네. 이렇게 많지 그래도. 네, 어떤 그 자기 업에 대해서 일종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어떤 그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 고객 서비스를 하려는 그런 느낌? 참 그게 부럽기도 부럽고 멋있기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내가 느끼는 일본인들의 섹시한 부분이야. 그런 것 같아요. 네. 섹시해.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멋지다, 섹시하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을 받아. 외적인 부분이랑은 크게 관계는 없는 거지. 그 내가 느끼는 섹시함이라는 느낌은 외형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는 기분이니까. 그 두 번째로 느낀 거는 양이 많지는 않다. 딱 아쉬울 정도로만 딱 나온다. 네. 확실히 조금 다소 네. 그 아쉽다. 우에노의 스시코라고 하는 스시집인데 나름 이제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집이라고 네. 정평이 나 있는 네. 곳이라고 해서 그때 갔더니 역시 줄 서 있었잖아요. 관광객들도 꽤 있고 막 네. 그랬잖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사실 일본 가서 스시 먹고서는 그렇게 막 크게 막 별론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네. 적당히 잘 먹었지. 그래서 나는 역시 늘 이런 데 가면 늘 제일 비싼 거 먹거든. 네. 이들이 가장 스페셜하게 하는 거를 이제 궁금해 하니까. 그래서 역시 우니가 포함된 세트 메뉴를 먹었는데 뭐 다 괜찮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먹고서 도저히 배가 안 차가지고 나가자마자 야 뭘 좀 더 먹자. 그래갖고 그 옆에 있는 굉장히 재밌는 네. 커피 가게를 들어갔어요. 이게 그쵸. 굉장히 새로운 이제 뭐랄까 이렇게 문화 체험이었는데 이게 약간 옛날 일본식 다방? 약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이게 뭐랄까 이런 감성이 일본의 클래식 카페의 형태죠, 약간 좀. 네. 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완전히 카페만 하는 곳을 간 거고 또 다른 데는 뭐 이제 음식도 같이 파는 완전 거기 다방 뭐 카레도 팔고 파스타도 팔고 거기에서 뭐 커피도 팔고 뭐 담배도 피면서 주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여기는 이제 완전 그런 카페인데 긴자에 카페 람브레라고 하는 또 이런 곳이 있어. 거기 드립커피만 주는 데인데 근데 이제 이쪽 동네에서는 여기가 되게 좀 재밌어가지고 같이 가게 된 거지. 저는 이제 넷플릭스의 그 도쿄굴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거기에 이제 주 무대가 그러한 커피 가게가 그치, 이제 그치, 배경으로 그치. 나오거든요. 네. 근데 딱 그런 데인 것 같아가지고 뭐랄까 약간 웨이터 복장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도 뭐랄까 되게 막 그 옛날식 예쁜 잔에다가 주고 그치, 약간 그치, 이런 그치. 느낌이라서 네.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장했죠 들어가자고. 그래갖고 이분들은 사실 뭘 더 먹어야겠다였는데 그쵸, 일단 제가 그렇죠. 사실 한참- 철판 스테이크 먹으려 했었습니다. 철판 스테이크. 콜린과 저는 2차로 철판 스테이크를 한 번 더 먹으려 했는데 스시를 먹고 나와서 바로 철판 스테이크 집을 갈라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 타임으로 커피 한 잔 때리고 가자 이래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카페 단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 뭐 버터 블렌드 커피가 이제 전문이죠. 네. 버터 블렌드 카페. 커피. 네, 아주- 버터 블렌드 커피를 파는 곳인데 근데 이건 나중에 제 친구한테 물어보신다. 버터 블렌드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버터 향이 안 났죠? 나. 났나요? 살짝 나. 살짝 버터 향이 났나요? 딱 삼키고 나면 뒤에 그 고소하게 올라와. 뉘앙스가 살짝. 그치, 있고. 뉘앙스 나지. 그러니까 커피 볶을 때 저기 버터 한 조각 넣었다 뭐 약간 이런 거 그런 아닐까요?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버터 블렌드라 쓰려면 어떻게 블렌드 해야지 버터 블렌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뭐 잔도 이쁘고 그냥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먹는 재미가 있지. 저는 여기는. 치즈케이크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썩 뭐 먹을 그냥 재미삼아 한 잔 쭉 먹으러 갈볼 네, 만한 재밌었어요. 곳입니다. 네, 네. 아, 여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감상평은 약간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은 가서 어렵겠다. 한 4.5평 정도 되는 아이 무슨 소리야? 두 평. 네. 두 평. 매우 두 평. 매우 네, 좁은. 두 팀이면 꽉 차는 느낌 약간? 그치 이제 네, 바에 4명 앉으면 끝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두 평밖에 안 되지 거의. 참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한 가게들은 뭐 사실 일본 가면은 더러더러 볼 수 있지만은 홍콩도 좀 그런 가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의 특징은 역시 인구 밀도인 것 같아. 마이크로한 가게들이 있는 곳들은 역시 인구 밀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데들이 이제 그렇게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 도시의 구조가 그런 걸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피 때리고 이제 출발했죠. 이제 저
수트케이스를 들고 이 수트케이스 할 말이 아주 많죠. 아니 뭐 옷까지로 간 거니까 좀 근사한 슈트케이스를 하나 제가 들고 갔죠. 우리 아니, 근데- 카페 더비에서 네. 하나 사가지고. 저는 정말 이 저희 테일러 두 분 진짜 존경스러웠던 게 그래도 그 업계 대선배님 만나러 간다고 그 양복을 다 챙겨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 습도가 그렇게 높은 그 일본의 그 날씨에도 불구하고 풀 착장으로 아, 그 정도 날씨 입을만 하지.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뭐 저야 이제 사실 슈트 입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나한테 당연한 거라서 막 그게 네, 네. 특별함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러니까 거라서. 대단합니다 정말. 네. 매일 입고 다니니까 그냥 일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뭐 택시 타고 이동해가지고 그쵸. 일부러 택시를 타야 돼요. 1박 2일 정도 갈 때는. 그치. 트레인 빠른 타는 이동을 시간도 아끼고 비용은 당연히 비싸지만 그리고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철로 이동하면은 그 안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 도시의 전경을 못 보잖아. 그래서 짧은 코스로 갈 때는 너무 그냥 택시 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한국 택시의 2.5배 정도 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한 40분 타면 한 6만 원 나오죠. 2명, 3명, 그죠. 3명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죠. 예. 그래서 일단 도착했는데 제가 놀란 거는 거리도 너무 평범하고 건물도 평범하고 간판도 크게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을 따로 알지 않는 한은 여기가 양복점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치. 예. 그래서 심지어 제가 건물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그죠. 그게 뭐 그런 이제 방식으로 되는 데잖아. 우리 1층은 이제 그렇게 1층에서 띄어져 있는 건물 뭐라 하더라? 필라티? 필로티 구조되어 있는 건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길을 걸어가면은 눈에 못 띄지. 네, 그냥 어디 뭐 빌라촌 같은데 어. 네. 그- 그 간판도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층기에 올라가다 보면 액자처럼 걸어놨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참 아주 일본스럽다 그런 부분이. 근데 그게 결국에는 또 그 도시 전경은 깨끗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이 동네가 사실 이제 매번 갈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이 시부야에 있거든요. 테일러 케이드 이 샵이. 근데 시부야 그 막 번잡한 그 있죠? 맨날 막 영화랑 뭐 만화 보면 나오는 그 오거리 뭐 엄청 사람 많은. 신호등 거기에서 조금 이제 가야 돼요. 바깥쪽이에요, 좀. 그러다 보니까 가는데 그 동네 가면 느끼는 제 감정은 약간 서울에서 비슷한 동네를 찾으라 하면은 예전 연남동이 좀 비슷한 연남, 느낌을 망원 뭐 요런 느낌. 갖고 있는 동네인데 실제로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이 있는 데가. 월세도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일러 케이드를 셋이 이제 갔죠. 네. 그래서 뭐 요건 이제 뭐 전경인데 뭐 보시다시피 양복점이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랄까 뭐 옛날 다림이나 뭐 실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DP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사실 뭐 DP 느낌보다는 삶이 그냥 그죠? 묻어 보이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물론 뭐 전면에는 어느 양복점이랑 비슷하게 이제 원단 걸어놓고 옷 걸어놓고 패턴 이렇게 해놓고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다르게 느낀 거는 저 패턴을 이렇게 그 노란 두건종에다 이제 저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쫙 쌓아둔 게 그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치. 네. 그런 거 자체가 되게 감성적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뭐 뉴욕 트렁크 쇼에서 다 받아갖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유, 근데 이제 테일러 케이드는 이제 창업한 지가 20년 넘는 가게다 보니까 사실 저것도 뭐 근 한 뭐 5년 정도 내 데이터겠지. 그렇죠. 네. 그 테일러 아케이드가 근데 뭐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세계적으로 저명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합니다. 마이너한가요? 마이너합니다. 근데 그 아머리라고 하는 샵이 네. 굉장히 뭐랄까 그런 아머린 클래식- 저명하죠. 네, 거기서 굉장히 뭐랄까 그 아이비의 어떤 그 최고봉으로 소개하는 그런 샵 중에 하나가 아닌지. 그렇죠. 일단은 아머리 자체가 뭐 가장 좀 저명한 브랜드들을 편집하는 맨즈웨어 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 매장에
테일러 케이드 트렁크 쇼를 이제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그 매년 하시는 것 같아서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뉴욕의 고객층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그 마크조라고 하는 아머리의 대표가 뭐 내가 볼 때는 가장 뭐 세계적으로 멋진 남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내가 느끼는 남성인데 또 테일러 케이드 옷 입으면 또 그렇게 태그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립니다 또. 아니 그 유튜브에 테일러 케이드 옷을 소개하는 그 마크조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마크조 같은 이제 높은 취향의 사람이 이제 입는다고 보면은 어느 정도 그냥 개런티 된다. 그치 개런티가 돼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아머리라는 샵의 컨셉 자체가 뭐 이렇게 전통과 그 뭐 몇십 년 이상 하지 않은 샵은 자기네는 이제 맞습니다. 소싱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철칙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네. 헤리티지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고 형 손잡고 따라갔다 왔는데 엄청난 데를 갔다 왔다. 그렇습니다. 그 일본에서 그냥 이야기로는 이제 이 야마모토 선생이 그 일본의 유명한 또 그런 맨즈웨어의 그 아이콘들 있잖아요. 뭐 빔스에 계신 분들, 뭐 또 유나이테드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랑 연배들과 다 비슷한 다 또래여가지고 역시 다 서로 안다고 하더라고. 아는데 일본의 시장에서 이제 당연히 빔스 유나이테드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워낙 큰 회사들이니까. 근데 이제 뭐 테일러 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마니악한 샵이다 보니 아는 사람들은 더러더러 아 거기 잘하지, 거기 좋지 이렇게는 알지만 대중적인 어떤 유명세를 갖고 있지 않은 가게라 그럽니다. 또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그 코우스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또 굉장히 그 색이 강하시잖아요, 이 야마모토 선생님이. 진하죠 많이.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일본에 그런 유명한 잡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런 잡지들의 인터뷰 요청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안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 부여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설령 돈이 벌린다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약간 굉장히 기인이다. 놀랍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은 그래도 잡지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뭐 인터뷰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또 많긴 한데 네. 여기 또 야마모토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그 룰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네.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계속 그 사이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뭐 돈이 많다고 해서 혹은 뭐 내가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요청을 한다고 옷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곤조죠. 곤조. 일본 말로 이제 뭐 곤조라고 곤조. 하죠. 곤조. 네, 네. 근데 곤조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조금 의역을 하자면은 그게 자존심과 자존감이 융합되어 있는 표현의 뜻입니다. 곤조라는 게. 우리 이제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그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지키는 어떤 바인데 그 자기의 자존감과 자존심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보통 자신감은 밖에서 나를 보는 나거든요. 자신감적인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프라이드가 그냥 영어로 쉽게 말하면 프라이드가 엄청 높으신 거지. 네. 프라이드가. 그래서 저는 되게 막 얘기하십시오. 한 번씩 확인해야 저는 됩니다. 되게 막 이렇게 약간 체형도 약간 뽀빠이 스타일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엄청 동글동글, 볼드하지, 예, 예, 엄청. 예. 그래서 되게 뭐랄까 이렇게 푸근한 아저씨 느낌이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이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막 엄청난 아저씨더라고 막. 일단 뭐 아머리 뭐 마크조 막 나와가지고 검색 쭉 해보니까 아머리란 샵이 엄청난 샵이더라고요. 엄청나죠. 근데 거기서 이제 트렁크 쇼도 트렁크 쇼인데 그 마크조가 엄청 이렇게 축혀 세우면서 뭐랄까 일본 어떤 아이비의 이제 원조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일본은 참 특이한 게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단 간판부터 크게 걸 것 같거든요.
아니죠. 그때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10년 전에 한국에도 그런 게 되게 좀 나름 유행이었어요. 어디 조용한 곳에서 작지만 그래도 색깔 있게 그렇게 창업하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도 좀 인기였고. 근데 그런 샵들은 작고 이분은 작지 않잖아요. 이분은 월드 클래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가게가 크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 브랜드 자체가 작지 않잖아요.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브랜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터내셔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높이 사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거야 뭐 아이비를 모르면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아이비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형님도 존경하기 때문에 간 거잖아요. 존경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20년 했잖아. 그러니까. 가게가 작더라도 20년이란 시간을 그냥 그래도 한다라는 게 그게 이제 일단은 누가 봐도 그래도 인정할 만한 그거지. 20년 전에는 뭐 하던 사람일까요? 궁금하네요. 근데 나이가 뭐 한 55 정도시라니까 한 30대 초반 중반쯤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당연히 어릴 적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스터딩 하고서는 이제 창업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양복 좀 들어가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저렇게 그 자신의 그 레퍼런스가 되는 이미지들을 액자에 쫙 걸어가지고 이제 그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은 이러한 것이다를 그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한 면에 쫙 보여주신 게 그 좀 인상적이었고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브라운호 씨도 비슷한 느낌이 그 느낌이구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요번에 간 거는 이제 옷을 찾으러 간 거죠. 최종이 나와가지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느낀 거는 이 마지막 체킹도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과하다 할 정도로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그 서비스 하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뭐 약간 타이를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팁이나 어떤 그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신경 써주시는 그런 모습? 약간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일본스럽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뭐 당연히 저야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 기분이 썩 좋습니다. 네. 그렇게 받는 기분이 네. 되게 좀 이제 뭐랄까 동화가 되는 기분을 느낀달까? 이 야마모토 선생과 이제 저와의 관계가 완전 이제 타인에서 그래도 가까워지는 그 느낌을 그런 서비스 통해서 조금 느끼는 바가 있다 보니까 흐뭇한 기분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뭔가 아저씨가 우리 야마모토 선생님이 이 신발도 약간 운동화를 신고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네. 근데 또 입으신 양복이랑 또 잘 어울려요. 샴브레이 슈트를 입고 있었죠. 샴브레이. 샴브레이 슈트를. 그래서 그날의 이제 코디는 일단은 뭐 굉장히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신 분이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저게 스타일리시한 거리가 멀다 느낄 수 있겠지만 모르면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엄청 스타일리시한 분이셔가지고 저 덱슈즈에다가 저 샴브레이 슈트를 입고 있는데 얘네들의 결이 있습니다. 결이 샴브레이라는 원단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해군 셔츠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샴브레이 소재로 만든 슈트를 입었는데 저 덱슈즈를 신다는 건 덱은 또 갑판에서 신는 운동화잖아요. 갑판에서 미끄러지 말라고 하는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군적인 뉘앙스를 네네. 저렇게 좀 이런 스타일로 다시 해석해서 입은 듯한 느낌을 받아요. 네네. 지금 저때 저 스타일을 보면은. 또 뭐 빈티지에서도 그런 샴브레이 셔츠에다가 이제 뭐 덱자켓이니 뭐 덱슈즈니 뭐 그렇게 신는 게 이제 비슷한 까란 것 같네요. 그쵸.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무드죠. 무드. 샴브레이라는 소재가 갖고 있는 무드의 확장을 시키면은 샴브레이가 슈트인데
거기에 덱 슈즈를 신는다는 게 그런 해군적인 무드를 이제 이렇게 담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그 가장 좋아하시는 스타일은 뭔가 뭐 시나트라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뮤지션인가 봐요. 프랭크 시나트라는 미국의 레전드 뮤지션이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 남자라면 거의 다 알 겁니다. 아 그런가요?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친구에서 유호성이 절절하게 불렀죠. 아 그게 그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허니 패밀리가 이 곡을 샘플링해서 역시 남자 이야기라고 아그 노래가 그 뒤에 나오는 그 BGM이 그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입니다. 그 옷도 잘 입으셨나 봐요. 굉장히 옷도 잘 입고 또 엄청 스타일쟁인 게 리바이스에서 프랭크 시나트라한테 데님 슈트를 선물합니다. 리바이스에서. 근데 그 일화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하여튼 그렇게 이제 다음번에 그 당시 소개를 미국 해보고. 내에서는 엄청난 분이시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굉장히 그 레퍼런스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책이 굉장히 많아요. 양복점에. 많죠. 네. 근데 정말 다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노란 책 같은 경우에도 아마 뭐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연예인들에 대한 그 스타일에 관련된 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티브 맥킨부터 해가지고 그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 이렇게 다 뭐랄까 일러스트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그 열성적이고 거의 약간 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은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 진짜 장인이다. 혹은 이 사람 이 분야에서는 이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그렇죠. 넘어갔네. 잠시. 그리고 보니까 그 이제 알게 모르게 뭐 그 이런 액티비티도 하셨더라고요. 뭐 뉴욕 산보라고 해가지고 뭐 굉장히 그 스타일리시한 사진들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 그 이 사진 작가도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네. 근데 이걸 벌써 몇 권을 갖고 계신 걸 보니까 여러 번 하신 것 같던데 멋있습니다. 사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 스타일리시하더라고요. 저기 뉴욕 트렁크 쇼 가시면은 저렇게 하나씩 남겨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사진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서 갖고 싶었는데 일단 보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오늘 저기 하고 오셨나요? 하고 왔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저는 특이했습니다. 예, 요거 한번 요 타이피입니다. 타이파. 요거 지금 타이파. 한국에 지금 유일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멋있습니다. 그밖에 없죠. 네. 요게 이제 그 편지 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죠. 그쵸, 그쵸. 네. 네. 그 촌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도장 찍어 갖고 마감하는 그 옛날, 봉인시키는? 네, 봉인.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타이바로 만드신 건데 네, 너무 테일러 예쁩니다. 케이드에 이제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근사하죠. 네. 네, 굉장히 뭐랄까 센스티비하고 네. 이걸 타이바에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네, 듭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슈트를 이제 이제 찾으면서 조끼를 하나 더 주문하려고 했어요. 조끼 사실은 베스트까지 해서 3피스를 입으려고. 네. 근데 이제 한국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역시 제 주머니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고 네. 그런 사정이라 조끼는 차마 주문 못했지만은 이제 이 슈트에 어울리는 넥타이랑 타이핀을 또 역시 추천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오늘 찬 거는 이거 이제 코스케가 하는 그 네로스토쿄 타이라고 오. 하는 그 타이를 메고 온 건데 오. 그 검정에 옐로우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레지멘탈 타이와 요 지금 타이핀을 이렇게 추천해줘가지고 요거는 구매했습니다. 좀 어려워도 이 정도는 기념으로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값어치 충분하다고 구매했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좀 뭐랄까 이 타이핀을 함으로써 나도 테일러 케이드의 손님으로서 자격이 좀 이제 생겼다 같은 느낌을. 네. 도장을 쾅 찍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편지 씨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잘 차고 있죠. 아, 그럼 오늘 한 타이는 코우스케 타이네요. 요거는 네로 스타이 도쿄라고 그 코우스케가 개인적으로 하는 스몰 브랜드의 넥타이인데 저번에 한국 그 왔을 때 선물해 줬어요 이거. 그래서 그때 이제 받아가지고 아주 그 적당한 폭의 아름다운 조금 넥타이입니다. 슬림하죠. 네. 슬림하다 보니까 넥타이 노트가 굉장히 작게 잡히죠 네, 이렇게. 네, 굉장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랄프 로렌이 그런 빅 타이를 만들기 빅 노트. 전에 유행하던 네. 형태가 이제 이 네. 형태죠. 네. 이제 저처럼 스몰 슬림한 노트. 사람은 아주 슬림. 예쁘다고 생각하는 너비가 아주 묘하게 그래서 적당하게 얇은 그런 요 타입입니다. 타이핀이 한두 푼 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한두 푼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은 약간 TMI인 것 같은데 상당합니다. 양복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도 한두 푼 하지 않기 어마어마합니다. 때문에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자랑하고 싶은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갖고 싶더라. 네. 네. 아 정말 너무 예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하호호 웃으면서 사진 같이 찍었던 아저씨가 엄청난 아저씨더라. 사실 엄청나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이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이분을 좀 리스펙트합니다. 뭐 그런 것 좀 있어요. 뭐 유명하거나 저도 약간 이제 비슷한 본적 하나 있는데 여기 아마 선생님이랑 뭐 유명하거나 뭐 사람 대중 사이에서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봤는데 내가 멋이 없으면 역시 저도 그냥 그렇게 크게 존중을 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역시 제가 볼 때 멋있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은 굉장히 이제 친해지고 싶고 존중하는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유명하다고 해서 봤지만 내가 볼 때 내 기준에 뭐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인가 보지 뭐 이 정도로 넘기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이거- 멋있는 남성입니다. 네. 다 저희한테 멋있는 분이시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네. 네. 그냥 아저씨죠. 네, 그냥 아저씨죠. 그렇죠. 우리나라 패션 유튜버가 더 인기 많은 건 많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쵸.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죠. 네. 아니, 그거를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제가. 네. 하지만 이제 그 오씨를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공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체로 공감할 겁니다. 네.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네. 한다 네. 그 정도라.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음. 저희가 뭐 그 뒤로 뭐 저녁을 한 일곱 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일본 여행 가면은 대부분 다들 제일 즐기는 게 쇼핑과 식도락 아니겠습니까? 네. 쇼핑과 식도락. 네. 근데 근데 저는 이제 쇼핑 욕구가 크진 않고 당연히 뭐 사실 지금은 일본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본 특수성 있게 구매하고 싶은 것들이 그다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일본 갈 때마다 사온 거는 진짜 그때 거기에 있는 거라면 사지만 그게 아니라면 안 사요. 그래서 제일 처음 도쿄 갔을 때 뭐 벌써 이제 꽤 됐는데 한 17, 8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 도쿄 처음 가가지고 그때 꼼데가루성 매장에서 저기 오모테산도 매장에서 스카전 하나 샀어요. 스카전. 한 120만 원 주고. 근데 그 스카전이 그 매장 익스클루시브여가지고 꼼데 가루송에서도 아, 파는 게 아니라 일본스럽네요. 네. 그 매장 익스클루시브라서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하나 샀죠. 네. 맞아요. 사실 뭐 이제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구할 수 있는 걸 굳이 일본 가서 사는 건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심지어 가격 차이는 좀 나죠. 뭐 그래봤자 뭐 한 10만 원 나는데 전 10만 원의 가치보다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이 물건을 산다는 거에 대한 가치가 역시 그런 물질적 가치를 뛰어넘다 보니까 10만 원 싸니까 지금 이거 많이 사가야 돼. 이건 의미 없다는 이건 거죠. 별로 의미 없죠. 왜냐면 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싼다란 이유로 소비한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일본이 되게 재밌는 게 거기서만 보거나 살 수 있는 게 그래도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 매장에서 그게 되게 아직은-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그렇게
만나고 옷 찾고 나와서 이제 그날 이제 그 매장에 코스케가 같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코스케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저희 이제 갈 겁니다. 술 마시러요 했더니 선생님이 아유 가라고 하면서 이제 추천을 받았죠. 코스케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네. 네. 센세 우리 뭐 애들이랑 어디 가야 됩니까? 아마 추천 받아온 것 같은데 그렇게 추천 받아온 그 동네 로컬 식당을 가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를 또 못 참고 중간에 목마르다고 들어가서 또 한 번 마셨죠. 아니지 우리가 그때 이제 옷 찾고 한 5시쯤에 나왔는데 오픈이 5시 반이라서. 여기 아, 매장 식당이 안 오픈이 열었기 5시 때문에. 반부터 30분이 비는 그러니까 거야. 그래서 한 잔 마신 것이다. 그치. 근데 이제 내가 그 슈트케이스 이따만한 거 들고 막 그치. 예. 30분을 돌아다니기 힘들었죠. 힘드니까. 네, 그쵸. 그래서 네. 코스케 그냥 30분만 우리 어디 그냥 간단하게 한 잔 하다 가자라고 해가지고 코스케가 이제 안내한 그 곳이 요 조그만 꼬치구이 식당이었는데 같은데. 예. 일단 코스케도 이제 흡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담배 피는 곳만 이제 요리조리 이제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도 흡연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대한민국 1990년대는 뭐 흡연, 뭐 담배의 나라였기 때문에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약간. 너무 당연한 거였지만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흡연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많아요?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많이 줄어든 거예요. 어. 많이 줄어든 거고 불과 10년 전,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 전까지는 그래도 한 70%는 흡연 가능했는데 어우. 실내에서 어우. 도쿄 올림픽 이후로 굉장히 이제 금연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일본도.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가볍게 한 잔 먹으면서 코스케한테 오마카세 역시 부탁했더니 시켜준 그 조림이 곱창이었나요? 막창이었던 것 막창이었나요?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속으로 만든 조림이었어. 내장 조림. 내장 조림. 근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지. 맛있었어. 그냥 딱 한 잔 먹고 한 잔 오물오물 거리기에는 아주 네. 제대로. 그러니까 달짝지근한데. 코스케가 이 친구도 뭐 술꾼이다 보니까 안주를 큰 걸 안 먹거든. 그럼 네. 딱 입가심 하는 안주밖에 안 시켜 맨날 보면은. 맞아. 맞아요. 술꾼입니다 아주.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야마모토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가게. 여기가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님께서 이제 전혀 영어나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그 로컬이랑 같이 오지 않으면 아예 이제 죄송한데 그쵸. 안 받는다. 그냥 이렇게 한다는 이제 전설의 로컬 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일본에 그런 곳들이 아직 많이 있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한테 알려지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코스케 여기 이 식당을 야모토 선생님이 소개시켜 줬고 여기 가보라고 했고 코스케가 동행을 해줬기 역시 때문에 동행해줘서 이제 갈 수가 있었고 갔는데 딱 우리나라로 보면 그냥 백반집이죠, 백반집. 그쵸. 사실 맞아요. 네. 백반집. 백반집 개념이죠, 백반집. 그래서 메뉴도 뭐 한 3개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생선 정식, 무슨 뭐 정식, 뭐 참치 정식, 뭐 뭐 이런 이런 거잖아요. 식으로. 그 3가지밖에 안 팔고 되게 단초라고 되게 그런 데였는데 여기 맛있었죠? 상당했죠. 예. 맛있었죠. 여기 술은 어땠나요? 요 사진에 보면 여기 그 오철이 형 얼굴 닮은 요 술병, 요또 요것도 상당히 맛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땠나요? 그러니까 5병이나 먹었죠. 그렇죠.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이제 5병이나 시켜 먹었죠. 네. 보통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한두 병 먹고 뭐 끝내지.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메로구이 비슷한 거 이제 시킨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생선이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생선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맛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맛있죠 이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한 조각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 맛에 대한 좀 품평을 좀 해보면은 밥도 맛있어요. 쌀도 굉장히 네. 고슬고슬하면서도 네. 단맛이 강한 그런 네. 쌀이었고 뭐 이 생선 구이는 구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간이 돼 있는데 그 간이 돼 있는 그 간의 맛이 가스오부시랑 간장들이 조금 배 있는 느낌이었어. 살짝 조린 느낌. 살짝 졸여 있는 거를 구워서 이제 이렇게 핀시한 네. 뭐 그런 느낌의 생선이었잖아. 맞아요. 그지? 그래서 굽기만 하면은 생선 살 안에 나는 그런 풍미가 이런 맛이 안 난다고. 맞아요. 그리고 부드러움은 또 이게 진짜 무슨 뭐
버터처럼 그냥 입에 넣으면 부드러운데 또 씹으면 쫀득쫀득해. 너무 신기해. 맞아. 그래서 이 조리법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았어요. 이게. 네. 네. 흔한 맛이 아니야. 너무 맛있었고 저는 역시나 이제 양이 적다 보니까 한 번 더 시켜서 먹고 싶다. 근데 이제 워낙 또 가격대도 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1,500엔이었죠. 우리가 먹은 이 생선 정식이. 맞아요. 1,500엔이었어요. 1,500엔. 1,500엔. 그래서 일단 참고 네. 그래서 우리 5시 갔는데 18,000엔인가 계산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이서 가가지고 18만 원 나온 거야. 아 그건 맞아. 술을 이제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2만 원 정도 하는 거지. 그렇죠. 어? 네. 저 술 한 병에 한 2,000엔 정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저걸로 한 10만 원 나온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부터 시작했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한 그릇은 더 참고 이제 또 옮겼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역시나 약간 로컬 느낌 지하에 있는데 그 이자카야 우리 서로 저번에 갔을 때 아니구나. 저는 첫 번째 가 내가 그 처음에 갔을 때 그때 그 이자카야에서 코우스케를 만났어. 코우스케랑 이제 처음 만난 약속을 잡은 게 그날 갔던 그 반지하 이자카야야. 그래서 이제 난 여기서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무알콜 호피라고 하는 호피. 맥주. 요게 이제 저는 술을 잘 못 먹다 보니까 요건 알아놔야겠다. 그래서 난 요거 먹어야겠다. 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우스케가 또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이제 학생 때 돈 없을 때 요거 하나 시켜놓고 그치. 뭐 리필 해가지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호피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소맥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소맥인데 우리나라는 맥주도 알코올이 있고 소주도 알코올이 있는 건데 이 호피는 무알콜 맥주니까 그 소주 맛을 좀 마일드하게 해주는 역할만 하지 실제로 소주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잔 마시고 소주만 리필해서 먹는 거지. 근데 그 소주 하나 리필하는 가격이 보통 한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는 거니까 소주 한 잔 리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근데 이제 소주 리필할 때 많이 달라고 하는 거지 소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호피 조금 타가지고 그리고. 마시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어렸을 때 막 과일 소주 먹으러 가서 약간 돈 없어갖고 먹던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갖고 얘기 그치. 듣는데 재밌었습니다. 일본의 아주 또 재밌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호피 문화는.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먹고 약간 1차로 그 조림집에서 하이볼 한 잔 먹고 2차로 정식집 가서 사케랑 정식 먹고 메로구이 같은 거 먹고 3차로 이자카야 가가지고 또 뭐 계란말이 뭐 감자 사라다 그때 또 코스케 시켰던 독특한 메뉴가 있잖아. 상어 우메 오독오독한 거. 우메보시가 이제 그거잖아. 매실 장아찌 매실 장아찌잖아. 우메 뭐였어? 근데 그게 이제 상어 지느러미 연골 같은 맞아, 맞아. 거를 상어 연골. 연골 같은 거 매실에 뭐 이렇게 맞아 그걸 조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사가지고 이렇게 좀 묻힌 느낌. 예. 딱 그거 먹었더니 먹고. 굉장히 상큼하고 시큼한 매실 맛이 느껴지면서 그 상어 연골이 갖고 있는 그 식감이 그냥 딱 연골이 그냥 오독오독한. 예, 오독오독. 그래서 굉장히 짭짤하고 시큼하고 이런 맛이라 한 잔 마시고 그거 조금 한 잔 입에 넣으면 입이 그냥 개운해지는 그런 느낌의 안주였는데 술안주.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메뉴야. 그래서 처음 본 저는 메뉴. 일단 뭔가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이상해서.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찍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 안주가 굉장히 기억납니다. 그래도. 그리고 우동집으로 옮겨갖고 우동이 아니죠. 오뎅집이었죠. 오뎅집. 또 먹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혁부장은 술을 안 마시니까 이렇게 그쵸. 계속 가게를 옮기면서 이렇게 먹는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낯설겠지만 그렇죠. 콜린이나 저 같은 인간은 사실 뭐 6차, 7차까지도 시간만 배가 부르더라도 그러니까 배가 불러도 계속 먹습니다.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너무 이제 신기합니다. 생태를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정말 많이. 잠만 안 오면은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우동집에서 이 오뎅집에서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오뎅집이 이제 좋았던 거는 여기도 이제 길가에 2층에 있는 그냥 오뎅집인데 코스케가 다음을 어디로 안내할까 되게 좀 이제 얼타다가 오뎅집이 있네? 너네 오뎅 먹었냐? 아니 안 먹었는데 오뎅 어때? 괜찮아 가자 하고 올라갔는데
뭐 굉장히 뭐 깔끔하고 깨끗한 조용해서 너무 좋았어요. 인테리어인데 아무도 없었고 있다. 네. 맞아, 맞아. 한 팀 있었는데 그냥 혼자였고. 그분은 우리가 가고 나서 나중에 오신 분이었으니까 또. 근데 또 심지어 흡연도 되고 네. 맞아. 흡연도 되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에어컨이 좀 시원한 거 하지 않았다. 아, 에어컨이 고장 났었나? 고장났었지. 하나 고장 났었어요. 에어컨이 에어컨이 안 그냥 좀 됐지. 더웠던 거 말고는 아주 좋았지 공간 자체가. 네. 우리끼리 그냥 담배 피면서 신나게 떠들 수 있는. 너무 실내 흡연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 알바 일본 여자 두 분이 굉장히 또 이제 귀여운 인상이었고, 아름다우셨죠. 코스케가 마치다 세이코 좀 틀어주세요 했더니 마치다 세이코 갑자기 이제 들어서 나오고. 근데 술 너무 많이 시켜서 나중에 막 짜증내지 않았어요? 한 번에 시키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미안해했지 우리가 자꾸 계속. 아니 얘기하니까. 근데 걔네는 이 술병이 너무 작아요. 이게 맞아요. 그치. 한 잔씩 따르면 없어. 이 도쿠리라고 하잖아. 우리가 도쿠리라고 네, 이렇게 네, 작은 술병. 네. 사실 이만한 사케를 그 도쿠리에다가 덜어가지고 이제 주는 거잖아. 일본은. 이따만한 사케를.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큰 병을 통째로 달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책상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 2병씩 시키기 그치, 시작했죠. 약간 근데 여기서 그런- 이제 그 우리 그 윤상 와가지고 그쵸. 판이자와 윤상 와서 같이 이제 술자리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먹고 꼬치집으로 또 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오뎅까지 먹고 이미 그때까지 먹은 사케만 해도 우리 뭐 한 인당 뭐 한 한 100만 원 되죠. 3-4병씩은 먹었으니까 더 먹었냐? 그때 꽤 먹었죠. 그때. 아니 뭐 얼마큼 먹은지 모르게 먹었으니까 그냥 엄청 먹었지. 코스케가 오뎅집에서 거의 반 마탱이 갔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거의 막 약간 인사불성 약간 상태로 눈을 막 그 가물랑 말랑 이러고 그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가 보냈고 코스케 내일 출근하니까 이제 들어가고 이제 나는 숙소 가서 쉴 마음인데 갑자기 우리 윤 대표가 한 잔 더 해야지 어디 가냐고 뭐 이래가지고 아니 뭐 이제 당연한 거였지. 당연스럽지. 가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에노로 옮겼죠. 네, 그때 우에 그때 이제 숙소가 그치. 숙소 쪽으로 옮겨가지고 자리를 또 우리 잡은 거죠. 시부야에서 이제 우리 숙소 있는 우에노까지 택시 타고 이동했는데 8만 원인가 나왔지. 8만 원. 뭐 8,600엔인가 나왔어 그때. 우버로. 그래서 저희 윤 대표는 이제 긴자 타니자와라고 하는 이제 가방 브랜드의 이제 한국 대표죠. 네, 또 일본에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여성분이랑 이제 결혼하셨어. 일본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일하고 또 한국에 왔다 올 갔다. 때는 이제 이런 거 하고 하는 나름 이제 젊은 가방 장인이지 이제 네. 크래프터로서 네. 굉장히 멋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윤성. 또 저희 이제 일본 왔다고 또 늦게 퇴근하시고서 음. 또 양복까지 갖춰 입으시고 또 와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혁 부장이 그 감성은 또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우에노 와가지고 이제 야장에 자리를 잡았잖아. 그렇죠. 길거리에 이렇게 야장에다가. 포장마차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장마차 개념인 거지. 이렇게 이제 가게 앞에 이제 네, 정말 좁더라고요. 정말 좁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 먹었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한 새벽 2시쯤 됐나 그때? 비가 미친 듯이 비가 왔어요. 엄청 왔잖아. 맞아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래서 그 가게 안으로 좁더라고.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야장 때리는데 막 비 오면은 아. 술 맛이 또 그러니까 이게 술이 깨져. 이게 저랑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30%더 이제 맛있어지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일단 비 오면 일단 집에 바로 가고 싶거든요. 이게 틀리네. 어떻게 비가 오면 술 맛이 좋아집니까? 우리 혁 부장이 이제 그런 풍류에 대해서는 사실 레벨이 달라가지고 굳이 혁 부장이나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진 않아. 뭐 얘기해봤자 뭘 알아야지 뭐 이런 거를 뭐 머리가 되지. 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근데 우리 콜링이랑은 사실 우리 풍류의 코드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치. 아니 비가 엄청 와가지고 나는 막 이제 젖을까봐 걱정인데 뭔가 두 사람은 점점 신나는 거예요 약간 막 맞아. 그리고 약간 비를 맞아도 별로 개의치 않아 해 약간 등 다 젖고 있고 막 이런데 그렇죠. 제가 그날 거기에 알든 코도반 로퍼를 신고 가서 심지어 그치. 코도반 막 젖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뭐 신발이야 뭐 케어 한번 맡기면 되고 옷이야 네. 빨면 되고. 근데 그 시간 그 기분 그 느낌은 그때 아니면 못 즐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참, 그러니까 이 뭐 갖고 있고 입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시간의 그 기분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 맞아요. 어쨌든 그래서 윤 대표 덕에 우에노 그 시장 바닥에서 또 이렇게
재밌게 떠들면서 얘기했고 너무 나름 재밌었어요. 각 한국인을 일본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술자리 하다 보니까 나름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되게 좀 풍성한 술자리였던 것 같아. 네. 나름. 맞아요. 또 요 거리가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약간 을지로 같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그런 느낌이지 네. 좀. 그래서 굉장히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 그 요게 이제 저희가 비가 와갖고 안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그 수트케이스가 너무 커가지고, 아니 근데 테이블이 형이 갖고 온 수트케이스보다 더 작아 진짜로. 맞아요. 너무 저는 그래서 그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네, 사실 이제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든 닿지 않고 피해 네, 안 주려고 네, 네. 그게- 스미마셍 스미마셍 요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즐기거든. 어? 근데 난 이게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다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지. 제 생각에는 이제 예전에 버블 시대에 이제 집값이 비싸니까 이제 촘촘히 이제 맞아. 그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최대한 테이블을 많이 넣으려다 보니까 조금 좁아지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땐 굉장히 그래도 나름 뭐 논리적입니다. 그런 추론 자체가. 너무 다 작고, 그리고 이 가게의 화장실도 너무 특이한 게 변기통만 따로 있어요. 변기통은 좌측에 있고 문 열고 나와서 오른쪽 가야 세수대야 있고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뭐 그 안에서 약간 수도관이 뭐 어떻게 안 되니까. 네. 아니 근데 일본은 세면대가 무조건 있어. 근데 이런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심지어 그것도 많아. 화장실이 0.5평이야. 어. 0.5평이 뭐야? 그냥 뭐 맞아요. 0.3평밖에 안 돼. 맞아요. 진짜 네. 몸 딱 네. 들어오면 딱 봤잖아? 네. 그러면 변기 위에 세면대가 있고 네, 그 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름 그 공간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본 특유의 그 맛을 만들어. 컴팩트함을. 아니 그래서 지금 요 사진 그 윤 대표 뒤에가 바로 화장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 안 가가지고.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아니 화장실도 이게 너무 민망하잖아요. 이게 벽도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화장실에서 잘못하다가 발 한번 잘못 부르면 이거 벽 넘어가게 생긴 아니, 근데 거예요. 우리가 간 저 동네가 되게 이제 뭐랄까? 옛날 러프하고 동네다? 네. 험불한 동네였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구조나 시설이 조금 그랬던 거지. 뭐 긴자에서 먹으면 저도 저런 데 안 가지. 바에 가서 또 아 그런가요? 긴자 또 바는 또 양복 입고 가야 돼 또. 아무튼 뭐 그랬지만 이게 또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막판에 이제 사진 한 방 찍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사진 또 찍은 거 보니까 되게 거리가 예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아주 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호텔 돌아가서 호텔 앞에서 라면을 또 먹었어요. 아니 배가 무슨 아이 풍류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 앞에서는 뭘 알아야지 무슨 뭐. 아니 어? 도합 8군데를 먹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근데 신기한 거는 따라다니니까 그래도 저도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이 라면도 한 판 이상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이 코드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인데 이게 먹는다가 아니야. 맞잖아. 그렇죠, 그렇죠. 즐긴다는 거지 이거는. 먹는다가 아니야. 어? 아 너무 신기합니다. 즐기는 과정에 음식들이 있을 뿐인 거지. 그 주가 된 목적은 지금 이 시간을 즐긴다. 여기를 즐긴다. 근데 물리적 한계가 있잖아.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런 거야. 즐기기 위해서 얘를 다 안 먹어도 돼. 다만 이 맛, 이 그냥 기분, 이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뒤집어 가면서 아, 이런 느낌이었네, 저런 느낌이었네. 그 느낌을 이렇게 계속. 전 그렇게 좋아하는 했습니다. 거지. 저는 다 못 먹었죠. 음. 네. 저는 거의 다 맛만 봤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뭐 갈수록 사실 일본에서 그렇게 술 처마시고 숙소 가는데 편의점 안 들리거나 라면 안 먹고 들어가는 거는 좀 일본 트립에 대한 좀 배반이고 그렇죠? 굉장히 좀 예의 없는 행동이고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라면 한 그릇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라면조차도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지. 그게. 아니 정말 다 맛있고 다 그 가격값은 최소한 하기 때문에 아깝지가 않고 기분이 좋은 거죠. 그
사실 이제 일본은 정서적으로는 크게 거리감은 없잖아. 한국이랑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네. 뭐 어떤 예절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음식들, 또 숟가락 젓가락 쓰는 것들 뭐 등등 다 크게 다르진 않잖아. 하지만 낯설음이 있지 여기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 낯설음이 주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야. 뭘 너무, 먹어도, 네, 맞습니다. 어딜 가도, 누군가. 그리고 여기 이 도쿄, 이 일본 내에서 쓰는 한국말은 저기에서는 그냥 소리밖에 안 돼. 의미를 못 갖잖아. 내 주위에 있는 다른 타인들에게. 그게 또 하나의 재미 중에 하나야. 네네. 저기서 하는 우리의 말거리들은 하나의 소리밖에 안 되지. 의미가 없어. 저 사람들에게는. 그거 자체도 그렇죠. 재밌는 거지. 우리끼리는 의미를 갖지만 이 옆에 있는 다른 일본인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한 의미를 못 갖는 상황이 되는 거에 대한 자유로움. 그게 이제 자유를 좀 주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한 6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또 이제 하지만 그 아침에 숙소에서 또 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죠? 그렇게 처마셨지만 아침에 썩 안 힘들었다는 거. 아, 개운했어요. 썩 안 맞아. 힘들었다는 거. 그것도 신기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술 진짜 잘 먹는구나.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소주를 그렇게 처마셨으면 다음날 그 시간 못 일어났을 것 같은데. 소주 먹어서 못 일어났어. 술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소주가 안 좋은 거예요. 그치. 그치. 초록병이 조금. 초록병이 안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발언 조심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네. 초록병이 갖고 있는 매력과 맛도 있지만은 일단 그렇게 때려 먹었어 소주를 그렇게 먹었으면은 다음날 거의 뭐 반죽음 상태로 일어날 텐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게 참. 소주였으면 다음날 거의 뭐 그날 하루 버리는 느낌 정도 먹긴 그러니까요. 했지만 다음날 또 일어나가지고 제 일본 이번 또 사실 뭐 계획을 거의 제가 세웠긴 했으니까 네. 테일러 케이드 가는 거 코스케 만나서 저녁 먹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여기 우에노 서양 미술관 가는 거 이런 거 다 뭐 제가 계획한 거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동 후루룩 짭짭 먹고서는 또 우동을 너무 잘 먹었잖아 또. 너무 맛있었죠. 어. 형님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네. 배터리 한번 확인하시고 1시간 됐어.